네, 안녕하십니까. 한소미술사의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서양 미술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죠.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예술가들과 엄청나게 많은 지역, 정말 이탈리아에 가보시면 정말 모든 성당이 다 르네상스와 관련된 어떠한 예술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냐 그러면 아마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을 뭐랄까요? 가정을 하고 여행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의 본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피렌체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오모 성당을 기점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두오모와 그리고 성 조반니 세례당, 성 요한 세례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 조반니 세례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오토의 종탑 이 세 군데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피렌체의 상징,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죠.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는 이름의 두오모 대성당입니다. 이 두오모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피렌체를 여행 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죠. 뭐 사실 그거 보러 간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두오모 대성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르네상스라고 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 1296년에 착공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르놀포 감비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착공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데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아르놀포 감비오는 그것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되고 그것을 바톤을 이어서 조토, 저희가 르네상스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본다면 르네상스 회화의 시작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조토가 그것을 이어서 건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토 역시도 이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피사노가 그것을 이어서 계속 건축을 하지만 피사노 역시도 아주 중요한 부분, 두오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저희가 르네상스 원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이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1420년부터 시작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건축은 물론 이 사람도 그냥 된 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그 설계도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1420년부터 건축을 시작하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1434년에 이르러서야 이게 완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 한 15년이 걸리다 보니 사람들이 브루넬레스키가 거짓말을 했다. 자기가 설계도를 해놓았지만 이것을 완성시키지 못할 설계도를 만들었다라고 비판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브루넬레스키가 완성을 하게 되죠. 그때 브루넬레스키가 이 두오모 대성당의 도움을 설계하기 위해 참고했던 게 어디 것이었었냐 그러면 바로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라는 신전의 도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로마의 판테온의 도움을 참고로 해서 이 사람이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도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설계도이죠. 지금 보시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두 겹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두 겹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때 이것을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 지금 와서 우리는 그 돔의 그 빈 공간이 있겠죠. 이 돔이 두 겹으로 이렇게 됐으니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브루넬레스키가 이 돔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이 벽돌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벽돌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쌓아 올려진 방식이요. 그냥 수평으로 쌓아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평으로 쌓아 올려 있지 않고 이거를 어떤 곳은 수평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과 수직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무슨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헤링본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헤링본 스타일로 브루넬레스키가 그것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게 돔이 워낙에 무겁죠. 워낙에 무겁다 보니 이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이게 수평으로만 하면 이게 하중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링본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브루넬레스키가 고안한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헤링본 스타일로 돔을 쌓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그냥 돔만 쌓아 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 안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정화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천정화는 정말로 뭐 천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올라가시면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옆에 보이시는 조토의 종탑도 구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 요한 세례당 그리고 그 외에 피렌체의 정경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때 브루넬레스키가 이 돔을 만들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어디를 가나 피렌체 어디를 가나 이 두오모 성당이 보일 수 있게끔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렌체를 방문해 보시면은요, 약간 너무 커서 이질적인 느낌도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두오모 대성당이죠. 그리고 이것과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뭐냐 그러면 이 두오모 대성당을 보시면요, 외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대리석이요, 하얀색 대리석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사진마다 조금씩 색감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어두운 녹색 계열의 대리석이 층층이 이렇게 마치 무늬를 넣듯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유행했던 어떠한 스타일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유행한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그 두오모 대성당의 바로 앞으로 가보시면 성 요한 세례당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을 가보시면 그 앞에 두오모 대성당 입구죠. 정면 입구 앞에 보시면은요. 두오모 성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냐 그러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건물 성 요한 세례당. 성 요한 세례당의 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 있는 것입니다. 성 요한 세례당의 문을 왜 보기 위해서 몰려 있냐 그러면 바로 지금 보시는 문이 성 요한 세례당의 뭐랄까요?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이 문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했던 조각가였었던 기베르티가 조각한 청동문, 즉 이것을 나중에는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서 천국에나 세워둘 것만 같은 문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문이다 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문이 바로 이 청동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도 중요하지만요, 요 성 요한 세례당이라는 이 건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피렌체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어떠한 그 관습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이곳은 피렌체 사람들의 고향과도 같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성 요한 세례당이었죠. 그래서 이 성 요한 세례당은 피렌체의 어떤 랜드마크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안에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오모 대성당의 외벽처럼 그 대리석이 이렇게 뭐 색깔별로 이렇게 뭐 층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패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 요한 세례당 안쪽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안쪽을 들어가 보시면 이게 팔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정을 보시면 천정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정화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뭐 그 층층마다 이게 그 팔각형 모양으로 되는데 이게 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층층마다 뭐 천지창조 이야기도 있고 천사들의 이야기도 있고 한데 가장 바깥쪽 라인을 보시면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항상 그 그림을 봐왔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최후의 심판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를 마치 구전처럼 들었었던 것이겠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조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토가 그린 최후의 심판도 보시면 이 성 요한 세례당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심판과 무척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최후의 심판, 성 요한 세례당의 최후의 심판이고요. 지금 이 그림이 조토가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그린 최후의 심판의 그림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무척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성 요한 세례당은 그만큼 피렌체 사람들에게 무척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곳이다 보니 그때 당시에 약 14세기, 15세기경에 밀라노에서도 피렌체를 상당히 귀찮게 굴었고요. 상당히 공격도 많이 했고 그랬었습니다. 무역적으로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까지도 그 피렌체를 무척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랬을 때
피렌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 그러면요, 이 성요한 세례당의 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바꾸기 위해서 공모전을 열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 공모전에 응시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7명의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요한 세례당의 청동문 공모전에서 그 7명의 예술가들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결승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누구였었냐 그러면 바로 청동문, 황금문, 천국의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문을 만든 기베르티와 그리고 두오모 대성당의 돔을 만든 브루넬레스키가 바로 그 결승전에 딱 2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승전에서 브루넬레스키가 떨어지게 되고 기베르티가 우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베르티가 청동문을 장식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로렌초 기베르티가 1425년에서 1452년까지 그 성요한 세례당의 동쪽 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동쪽 문을 만들기 전에 원래 여기에는 또 다른 청동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오모 대성당을 처음에는 깜비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조토가 만들고 그리고 피사노가 만들었다가 그 다음 브루넬레스키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피사노가 원래는 남쪽 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문은 피사노가 만들었던 것을 그 패턴을 기본으로 해서 기베르티가 동쪽 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동쪽 문이 바로 지금 보시는 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국의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문은,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혼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동쪽 문은 앞서 말씀드린 천국의 문이 바로 지금 동쪽 문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동쪽 문이 제일 중요한데 원래는 동쪽 문이 처음에 기베르티가 만들었던 지금 이 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베르티가 1425년부터 1452년까지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 그게 가장 중요해서 동쪽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나니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라고 하니 이 피렌체가 기베르티에게 다른 쪽 한쪽 문도 그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청동문, 지금 보시는 이 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나니 천국의 문이라고 만들어 놓고 나니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멋있고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을 동쪽으로 옮기고 원래 기베르티가 만들었던 동쪽 문을 북쪽 문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쪽 문은 천국의 문이고 그리고 북쪽 문이 지금 그 기베르티가 만들었던 최초의 문이죠. 그리고 남쪽 문은 안드레아 피사노가 만든 문입니다. 그게 지금 세 개가 바로 지금의 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세 개의 판넬이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안드레아 피사노가 만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로렌초 기베르티가 만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시는 게 바로 기베르티가 향후에 만든 천국의 문의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성요한 세례당에 있는 것들은요, 진품은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진품들은 다른 곳, 박물관에 이렇게 오페라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시려면 그쪽으로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기베르티가 이것을 만들 때 처음에 만들었던 문, 그리고 피사노가 만들었던 문과 지금 천국의 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피사노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기베르티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요, 총 장면이 몇 개냐 그러면 47, 28, 28개의 장면에 피사노는 요한의 생애를 이렇게 조각을 했고요. 그런데 기베르티가 만든 세 번째 문, 천국의 문은 이걸 창세기를 적어놨는데 이 창세기를 여기다가 새겨놓기 위해서 기베르티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였었냐 그러면 이전의 문들은 28개, 28장의 판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지만 여기는 10개짜리 이야기를, 10개의 판넬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베르티가 한 판넬에 크게 3개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게끔 조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이 판넬이죠. 이것은 지금 성 요셉의 생애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의 판넬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한 장면에, 한 판넬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크게 3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뒤쪽으로 여기 사각형으로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으로 처음에 쳐지는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요셉이 우물에 빠지고 있는 장면이 있죠. 우물에 빠지고 있는 장면이 있고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가장 앞으로 나와 있는 장면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
곡식들이나 이거 먹을 것들을 나눠주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시면 그 요셉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서 잘못을 비는 장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렇게 한 장면에 3개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이 10개의 판넬에도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기베르티가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천국의 문이죠. 그리고 이 성 요한 세례당을 이렇게 나와 보시면, 나와서 이 두오모 대성당 쪽으로 또 다시 가보시면은요, 그 가운데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높은 탑, 이게 높이가 꽤 되거든요. 이 높은 탑이 있는데 이 탑의 이름은 보통 조토의 종탑이라고 불립니다. 조토의 종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쉽습니다. 그냥 조토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토가 만든 이 조토의 종탑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이거 계단으로 올라가면 꽤 높거든요. 꽤 높다 보니 뭐 물론 두오모 대성당도 높기는 합니다. 근데 조토의 종탑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것도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면은요, 이 전망대라고 할까요? 이 전망대처럼 이곳을 둘러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토의 종탑에 올라가시면 두오모 대성당의 천정이 보이고요. 두오모 대성당 돔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돔 천장은 안 보이지만요. 그리고 두오모 대성당에 올라가시면 조토의 종탑이 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올라가셔도 좋죠. 그런데 이 조토의 종탑에서 볼 것은 다른 것보다도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 이미지는 조토의 종탑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높이로 보시면 약 한, 우리 건물로 치자면, 지금 건물로 치면 한 3층 높이 정도에 보시면 요 조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조각들은요, 어떤 장면을 새긴 것이냐 그러면 아담의 탄생과, 창세기 아담의 탄생과, 그리고 뭐 기술과 노동에 대해서 표현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겨져 있는 이미지들을 자세히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아담의 탄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장면이죠. 아담을 만드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그러면 조각과 길들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를 그려놓은 게 바로 이 장면이죠. 근데 두 개를 보시면 상당히 비슷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무척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마치 인간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해낸 하나님이 업적과 뭐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그만큼이나 조각가나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무척 창조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조각에서 보이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게 조각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인데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냐 그러면 조각과 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각과 길드,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피렌체에 무척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길드라는 것이죠. 이 길드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자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비슷한 것은 협회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 혹은 조합?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피렌체에는요, 이 길드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각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싶어요.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길드가 피렌체에는 무척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뭐 조각가 길드도 있고요. 그리고 모직 길드도 있고, 뭐 정육 길드도 있고, 정육하는 사람들이 길드겠죠. 그리고 대장장이 길드도 있고, 별별 길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길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오르산 미켈레라는 곳이죠. 이 오르산 미켈레라는 곳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띄워드릴 텐데, 이 지도에 보시면 지금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둔 곳이 어디냐? 바로 두오모 대성당, 그리고 성 요한 세례당, 그리고 조토의 종탑이 있는 이 두오모 광장입니다. 이 두오모 광장에서 직선으로 길을 뽑은 곳이 있습니다. 이 직선으로 길을 뽑은 곳이 있는데, 이 길이 비아 칼차이 우올리라는 이름의 길입니다. 비아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길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비아 아피아는 아피아 가도라고 번역이 되죠. 그런 것처럼 비아 칼차이 우올리는 칼차이 우올리 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뭐 강남대로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이 두오모 대성당과 거기로 직선으로 쭉 이어진 데 가보시면 이 끝에 뭐가 있냐 그러면 시뇨리아 광장, 그리고
백희오 궁전,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냐 그러면 우피치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시뇨리아 광장이라는 곳이 시민을 위한 광장인데, 이 시뇨리아 광장과 이 두오모 광장이 가장 피렌체에서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곳이죠. 그 사이를 잇는 길이 바로 이 비아 칼차이오올이라는 길입니다. 근데 이 두오모 대성당을 다 보시고요, 이 시뇨리아 광장으로 가는 길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 네모나게 표시가 된 오르산 미켈레라는 곳입니다. 이 오르산 미켈레를 보시면 여러 가지 벽면에 여러 가지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들이 모두 피렌체의 길들을 상징하는 조각들이죠. 조각들의 세부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이 조각들이 어떠한 길들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그 오르산 미켈레와 그리고 그 오르산 미켈레 너머에 있는 시뇨리아 광장, 그리고 백희오 궁전,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까지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두오모 대성당과 성 요한 세례당, 그리고 조토이 종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저희가 영상에서는요, 이제 르네상스 미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우피치 미술관과 그 시뇨리아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